교회사 분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회사 학자가 누굴까? 그럼 저는 딱 두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비아 리 언박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아에서 나온 스테디셀러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네. 비아에서 이제 출간이 되어서 좀 큰 사랑을 받았던 네. 그런 책들을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언박싱 형식으로 다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리 언박싱할 책은 야로슬라프 펠리칸의 예수 역사와 만나다 라는 책입니다. 되게 그냥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이 표지가 저는 너무 인상 깊어서 딱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네. 책인데 이렇게 또 리언박싱에서 소개를 하게 돼서 그렇죠. 되게 좋네요. 역자로서 네. 네, 이세를 이 책이 지금 찍었거든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인세를 희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책이 비아 책 중에서 가장 비싼 책. 그런가요? 네, 가장 두꺼운 책. 오, 24,000원인데요? 24,000원. 오, 이거보다 비싼 책 없나요? 없습니다. 더 비싸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더 비싸도 될 것 같은데 네. 좀 예전에 나와서 그쵸? 네. 이 표지가 네.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모자이크인가? 네. 이렇게 보이는데 딱 가까이 보면은 되게 다양한 예수님의 상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약간 눈이 또 보이고 그렇죠. 이 디자인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책의 어떤 핵심 주제를 네. 어떻게 그래픽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만나다 시리즈는 약간 그런 주제의 어떤 해당 주제의 컨셉을 좀 잘 잡아낼 수 있는 걸 네. 했는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재밌는 게 번역도 네. 저랑 이제 손송우님이 네. 같이 하시고 디자인도 저랑 손송우 오, 그럼 이거를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만든 오, 거예요. 아, 저는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없는 거고요. 네, 비하에만 구입한.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여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사적인 취미가 네. 이런 예술 상들을 좀 모으는 거였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다가 갑자기 약간 뉴턴이 무슨 사과 보면서 생각하듯이 이콘에 네, 그 네. 동방 이콘을 보는 와중에 한쪽 그 눈에 대한 그런 어떤 걸 보다가 한쪽은 인성이고 한쪽은 신성인데 그러면은 이 눈은 신성으로 하고 네. 그걸 이 여태까지 모은 모든 제가 모았던 예수상을 다 봐가지고 네. 그 인성들이 모여가지고 네. 인간 예술을 담아낸 다양한 해석들이 모여서 신성을 표현하면 딱 좋겠다. 되게 그런 까리뽕쌈한 생각을 저 같은 사람도 어쩌다 해낼 수 있습니다. 오, 되게 딱 약간 그 조직 신학자로서의 네. 그것과 네. 이 디자인한 감각이 딱 일치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놓고서도 굉장히 뿌듯한 네. 자뻑에 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봐도 되게 이거 인상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양식으로 그린 그림들이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상한 예수도 있어요. 네. 이게 딱 이 책의 주제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만나다 시리즈가 전부 다 영향사, 해석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욥기야 만나다, 창세기야 만나다. 그거의 약간 효시. 물론 만나다 중에 한편으로는 해석사도 있지만 하나는 약간 해당 주제의 인문석 교양서적인 경향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다른 한 축으로 해석사를 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한 게 저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예수에 대한 어떤 해석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문화사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온갖 그런 예술품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번역자로서는 죽을 맛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예수 역사와 만나다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예수와 만나다로 안 하고 네. 예수 역사와 만나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좋은 질문이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기독교 출판사에 저는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예수와 만나다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 책은 당연히 물론 고전이고 그렇지만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싶다. 예수와 만나다라는 책으로는. 그리고 이 책은 중요한 거는 예수와 만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주제에 좀 더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거보다는 네. 그 예수를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느냐 중요한 건 네.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역사를 만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제목에 적절하겠다. 이 역사가 들어가서 좀 이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네. 시대가 쭉 지나면서 네, 예수님의 상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네. 분인데 뭐 현재 역사학자 중에 가장 대가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현대 돌아가셨으니까요. 네네. 현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신학자 하면 기억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한 너댓 명?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뭐 죽기 전에 뭐 봐야 될 영화 몇 편 하듯이 죽기 전에 뭐 신학과가 나왔다면 기억해야 될 신학자가 의외로 많지 않죠, 사실. 뭐 이를테면 뭐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네. 뭐 슐라이아마허, 바르트, 그 정도면 됐거든요. 네. 사실은 뭐 마르틴 루터 뭐 그 정도면은 사실은 그것만 진짜 제대로 잘 읽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사실. 근데 교회사라고 봅시다. 교회사 분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회사 학자가 누굴까? 그럼 전 딱 두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네. 아돌프 폰 하르낙과 야로슬라프 펠리칸. 딱 두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르나게 비견될 수 있는. 펠리칸이 넘어서려고 했던 학자도 결국에는 하르낙이고. 네, 그래서 딱 두 명만 기억하면은 네. 교회사는 어떤 큰 흐름은 얼추 알게 되는 것 같다. 하르낙과 펠리칸. 네. 네. 그래서 하르낙은 또 독일에서 활동을 했고, 네. 되게 웃긴 건 하르낙이 또 독일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요? 에스토니아 출신이에요. 오. 동유럽권 출신이고, 네. 재밌는 거는 펠리칸도 동유럽권 출신이에요. 동유럽에서 좋은 교회사학자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 펠리칸이 나중에 동방정교회 네. 그 성도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하르낙과 펠리칸이 되게 여러모로 대비가 되는데, 하르낙은 도곡권을 대표하는 20세기 독일 신학의 어떤 물론 이제 바르트나 이 사람들한테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로 비판은 해야 될 네네. 스승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비판을 할 수 있게끔 재료를 만들어준 하르낙의 가장 최고의 걸작은 바로 하르낙의 교리사거든요. 그 교리사는 하르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볼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교회사 불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르낙의 교리사에 비견될 만한 게 펠리칸의 그리스도교 전통이에요. 아, 그 오부작으로 돼 있는 네. 그게 영미권에서는 사실은 하르낙에 필적할 만한 거의 유일한 책이다. 그게 번역이 됐나요, 한국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크리스찬 네. 다이제스트에서 네. 고대교회 교리사라는 이름으로 일부만 번역이 됐어요. 아, 사실은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책은 하르낙 교리사도 번역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교리사 책은 사실 번역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그 해당 언어만 알 게 아니고 하르낙이 읽었던 원래 형태의 그 교리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큰 작업이겠네요. 엄청 방대한 책이죠. 그러니까는 하르낙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교리사 쓴데도, 그리고 네. 펠리칸이 또 그리스도교 전통을 쓴데도 오래 걸렸고 필생의 저작이기 때문에. 아, 그럼 번역도 약간 필생의 역작처럼 해야겠네요. 네. 그 펠리칸에 대한 평가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펠리칸도 약간 스콜라 오브 스콜라. 학자들의 학자고, 네. 그 중에서도 남다른 실력이 언어를 거의 천재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10몇 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웬만한 언어는 그 즉시에 약간 응용이 가능한 그런 정도로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작업이어서 그걸 소화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하르낙도 네. 그 당시 독일에서 또 다른 업적이 독일에서 사실은 일종의 교육부 장관을 했거든요. 오늘날 신학계보다 과학계에서 하르낙이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과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노벨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연구소.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지은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하르낙이에요. 그 하르낙이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지으면서 어떤 원칙을 제시했는데, 네. 과학 연구에는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지원을 해주되, 그런 어떤 학문적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된다. 이거를 하르낙 원리라고 해요. 과학자들 어떤 네. 종종 교양권 과학방송 보면 네. 그 하르낙 원리가 나오거든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펠리칸도 클린턴 행정부에서 네. 그 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비단 신학계를 넘어서 네. 인문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뭐 약간 시대의 지식인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시대의 지식인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펠리칸의 예수 역사와 만나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제가 인류가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표현한 예수의 모습들. 이 부제를 다루면서 고전부터 네. 복음서에 그려진 예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그 이른바 서구 문명에서 네. 예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 왔는가. 근데 그것을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고 그림 작품이라든지 성상 네. 문장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화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 왔는지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네. 약간 역사적 예수의 이야기인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넘어서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뭐 그 초대 기독교에서 뭐 예수상이 어땠는지, 뭐 네. 선지자였는지, 뭐 선생이었는지 막 이렇게 네. 그 정도가 아니고 거의 현대까지 이렇게 쭉 아우르고 네. 또 이제 펠리칸이 쓰는 표현이 진선미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역사적 막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진리로서 그쵸. 그냥 어떤 윤리적인 그런 걸로 네. 또 어떤 미학적인 작품들 그렇죠. 이런 것까지 영향을 준 거를 네. 이렇게 다 살펴보는 게 되게 신기한 작품인 어떻게 것 같아요.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를 윤리 랍비로도 보고 뭐 메시아로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참 뭐 진리로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역사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확장되어 왔다는 거죠. 음. 이게 아까 하르낙과 비교해 보자면 네. 하르낙은 그 기독교의 본질, 하르낙의 연구 방식은 뭐냐면 그 기독교의 역사를 알맹이와 껍질의 관계로 봤어요. 복음과 기독교 역사의 관계를. 네. 그래서 역사는 껍질이고 복음은 알맹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 껍질을 계속 까고 나면은 네. 그 역사를 계속 까고 나면은 알맹이가 남는다. 복음이나 본질이라는 알맹이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 탐구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그 알맹이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네. 펠리칸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참 다르게. 저는 이 의견을 더 좋아하는데 펠리칸은 포도와 포도주의 관계로 본 거예요. 오. 복음을. 네. 복음과 어떤 역사의 관계를 네. 포도가 오랜 시간에서 숙성되면서 네. 포도주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포도가 녹아들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포도보다 좀 더 깊어지고 오. 숙성되고 네. 발효되는 그런 펠리칸의 어떤 그 역사관, 아, 복음과 역사의 관계의 이해를 네네. 그런 게 되게 잘 그러니까 인류적 선생이 처음에는 있는 건 분명히 그런 이해도 있었는데 그것이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더 심화되어 나가는가 진리로 보는 관점도 어떻게 더 네. 심화되어 나가는 훨씬 더 좀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풍요롭게 네.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리고 약간 하르낙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는 좀 약간 좀 물론 날카롭긴 하지만 약간 환원주의에 빠져요. 과거로서의 그 본질 회의주의. 네네. 과거로서의. 그럼 약간 개신교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네. 했을 때 그 슬로건은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했을 때 좀 문제점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이미 그 역사적인 형성을 거쳐서 그 유산 위에 있는데 그 거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역사적인 그 우리의 뿌리와 그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미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노력 위에서 이미 그 복합적인 시선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냥 딱 성경에 있는 예수와 곧바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착각의 면이 있다. 그리고 게다가 역사를 훨씬 더 단순하게 보게 만든다. 네네. 그런 면에서 펠리칸은 좀 하르낙을 넘어서서 나름대로의 이 독법을 역사와 예술을 읽는 독법을 제시한 거죠. 그 포도와 포도주 이 비유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또 좀 재밌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다양한 상들을 보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그 예수의 상에 투영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또 보게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거는 모든 적어도 서구 문명에서는 결국에는 인간의 정점이자 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시대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를 예수에게 투영을 했기 때문에 네. 각 시대의 특징도 또 역설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먼 미래에 오늘날 본다면 오늘날 예수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보면은 네. 지금 2022년에 어떤 문화적 특징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약간 신학 서적이지만 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만나다라는 시리즈에 제가 편집시키기도 했고. 네, 그래서 서구의 그 시작된 역사가 지금 현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네.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 네. 약간 이런 인문학적인 네. 또 지평을 열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아가 뭐 네. 민영님 말 때는 각주 맛집이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제가 욕심을 엄청 많이 부렸기 때문에 오. 역주를 엄청 많이 달아놨고 그 역주에 나오는 소개되는 인물만 아는 것으로도
교양이 잡지식이 늘어난다. 그 인문학 공부 어떻게 시작할까요? 뭐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책으로 시작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매우 좋죠. 그러면 이 책이 이제 나온 지 꽤 됐는데 네. 이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은 일단 교과서로 많이 쓰였어요. 실제로 교과서로 많이 그러니까 이 책이 일단은 네. 제가 알기로는 영미권에서 나온 역사서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이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 20만 권 팔렸거든요. 한 1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사가가 쓴 역사서 중에서 네.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위상을 아시는 교수님들이 실제 어떤 기독교 교양 수업에서 교재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어떤 반응은 진짜 약간 기가 눌린다.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 모르는 온갖 사상가들과 예술가들과 에르민 파르노프스키 장님 아세요? 전혀 모르죠. 네. 뭐 이를테면은 그런 사람들 전혀 우리는 기존에는 몰랐던 사람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소개가 되니까는 좋게 보면은 지식의 만찬이고 안 좋게 보면 지식의 포화 상태. 네. 제가 보기에 그거 너무 풍요로운 부패를 막 급하게 빨리 먹으려고 하면 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보시면은 마치 뷔페를 천천히 보면서 각 음식의 맛있음을 더 느낄 수 있듯이 이 책을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책을 리언박싱 하는데 지금의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면 이 책이 어떤 점이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냥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 그러면 저는 제가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꼽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예수가 인류에게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인류가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것이 때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해석도 있고 이상한 해석도 있고 기이한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 중에 그것이 다 녹아져 있다. 제가 보기에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억 수천만 명의 해석을 허용하고도 남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무한대로 남기는 그런 우주적인 그리스도라는 이토록 역사 갈릴리에서 살았던 한 청년이 그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자체가 그 경이로운 일이고 그 경이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본다면 그것이 진보적인 방식이든 보수적인 방식이든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편집장님이 이 책에서 뽑은 한방. 이 책은 되게 멋있는 말이 맞는데 결국에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서문을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많이 팔려가지고 약간 장난 척 좀 하시고 이제 2000년을 맞아 다시 개정판 쓰시면서 한 거의 뒷부분이에요.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수 역사가 만나다 초판 출간 이후 15년 동안 일부 현대 신약학자들은 자신들의 추정과 가설에 근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술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인들과 그리스도교 교회의 믿음, 가르침, 고백과 학문적 진술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낳았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학문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서로를 보완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 책과 다른 저작들에서 나는 내가 오늘날 신약학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연구하는 것이 신약성서 각 구절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약성서 전체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냐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지난 15년간 신약학계에서 논의된 방대한 방법들, 이야기들의 홍수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다. 몇몇 독자들은 나에게 저 논의들, 몇몇 급진적 비평가들이 내놓은 이런저런 가설들을 평가해 주기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들에 침묵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인다운 행동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건은 그 사건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원리에 근거해 20세기라는 시점과 예수가 활동했던 시기 사이에 놓인 수많은 세월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예수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참을 수 없다. 내 책은 바로 그 수많은 세월을 되돌아보려는 혹은 그 세월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들을 꿰뚫어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약간 하르나기 건너뛰려 했던 그 세월을 그 세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는? 하르나가 건너뛰기보다는 하르나가 어떻게 보면 본 다음에 제거해내려고 했는데
펠리칸한테는 그건 되게 풍요로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게 새겨야 될 네. 문제인 거죠. 요즘 성서학계에서는 수용사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역사 비평에서 수용사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에 자극이 됐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책이 제 기억에는 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네. 20세기 기독교 고전 백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선정이 됐어요. 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 네. 굉장히 고전인데 그 고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전환을 제공해주고 네. 변화의 영감을 줬듯이 저는 약간 최근에 어떤 수용사라든지 영양사의 연구에 이 책이 미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또 연구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문화사라든지 수용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발전했는가. 음. 제가 보기에는 펠리칸이 분명히 그 중에 하나의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비아리 언박싱으로 예수 역사와 만나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표현한 예수의 모습들이라는 펠리칸의 책을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세를 찍게 된 비아의 스테디셀러인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를 투영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신학적인 관점 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보통 이 펠리칸이 넘어서려고 했던 사람도 사실은 펠리칸이고, 하는 악이고, 죄송합니다.